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성남시 수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아름방송이 제작 방송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미영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며칠 뒤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통해서 이제 4년 동안 우리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될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에 앞서서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검증하셔서 과연 우리의 대표자로서 누가 적임자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청 대상이 두 분으로 선정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 미래통합당 염오봉 후보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염오봉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 염오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입니다. 두 분 오늘도 뭐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많이 힘들고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저녁 시간에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언 시간은 오늘 엄격하게 제한되는 거는 잘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거나 혹은 발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제가 2분씩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염오봉 후보의 발언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험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셨습니다. 물론 지역 몰표라는 문제 때문이시겠죠. 그러나 이 수정구는 저에게 결코 험지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간암에 시달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과 함께 반지하 쪽방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수정구에는 우리 성남의 아픈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서울에서 밀려나신 이 도시 빈민 분들이 이곳 이 험악한 이 본도심의 산악지대에 정말 열악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서 50년이 넘도록 버림을 받았습니다. 수정구에 있는 특히 태평동, 신흥동 일대 주민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선 이후 10번이 넘게 특히 태평동, 이사동, 그 거칠은 계곡과도 같은 그곳을 봉덕서까지 10번이 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곳 우리 본도심 주민들은 이제 버림받았던 그 5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 지역 몰표라는 것으로 한 정당, 한 곳에 50년간 몰아주신 그 보상을 받으셨나요? 만약 아니시라면 4월 15일 2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 발언부터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후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또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구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의원으로서 3번의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을 할 때나 또 국회의원이 아닐 때나 또 선수가 쌓여도 한결같더라, 변함없더라,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런 모습에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는 실력이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주셨고 그 주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이 점에 있어서도 역시 후한 평가를 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그래도 김태년이 일 많이 했더라, 동네가 변하고 있다,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십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살고 싶은 성남,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성남에 사는 것, 수정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 성남의 청춘을 바친 성남 사람 김태년의 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2분이란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작 발언 두 분 몸풀기가 잘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진행 규칙은 일단은 시간 제한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제가 호명을 할 것이고요. 발언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잠시 전에도 경험을 후보자들께서 하셨겠지만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그래서 더 이상 발언 내용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진행한 것 이외에 이 다음 순서에는 이제 질문도 있고 서로 상호 질문하는 순서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만약에 나는 더 이상 질문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냥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후보께서는 이때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 허위 사실을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 질문의 영역은 경제, 사회, 환경 세 분야고요. 경제 분야는 여기서 이제 2가지 질문이 있어서 모두 4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자 모두 1분 30초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의 발언을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순서는 잘 조정해 드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질문들은 성남시 수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사전에 언론사,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아서 엄선한 것들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공통 질문이니까 제가 드리는 어떤 질문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 질문부터 시작할 거고요. 경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질문인데,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순서는, 답변 순서는 김태년 후보가 먼저니까 일단 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경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정구의 많은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으로 인구 유출과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내 전통 시장이라든지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의 주차 공간 또한 많지를 않아서 수정구 내에 몇몇 대형마트를 제외하고는 손님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걷다 보면 1층임에도 임대문이라는 글귀가 자주 보이고 경기 불황을 한탄하는 소상공인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타워 건설과 롯데시네마 입점으로 상권에 도움이 되나 싶었지만 롯데타워조차도 롯데시네마를 제외하고는 입점이 많지 않아서 주변 신흥 종합시장 등의 상권이 살아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수정구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 쓰실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김태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모든 수정구의 상권이 심각하다 이런 질문은 정확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인 인구 유출이 있는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했던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다. 저는 초선 때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수정구 일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꾸준히 정책과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상권이 위축될 때 우리 상권 활성화 지역은 매출 증가와 공점포 감소에 통계가 있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태평동에 이마트가 입점했습니다마는 우리 중앙시장과 현대시장은 경쟁력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오는 5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저의 정책 제안으로 수진동에는 수정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총 10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종합시장에는 이미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해서 청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주 특색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염호봉 후보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종합시장 상권로의 침체 문제가 바로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코로나 전염병 확산 때문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흥 역세권의 상권의 침체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흥역의 이용객 수를 보면요. 일일 이용객 수가 2003년도에 14,000여 명 정도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7년도에 10,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신흥 역세권의 상권뿐만 아니라 수정로, 즉 종합시장이 건설되고 있는 수정로의 상권도 굉장히 침체일로 있습니다. 시청 이전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기에 획기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후보는 중앙시장로 등을 중심으로 한 본도심의 상권에다가 주차타워를 20여 개 즉각 확충해서 주차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고 중앙시장 상권로에다가 위례 신사선 전철역을 유치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신로데오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답변을 지금 두 후보께서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염호봉 후보께서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텐데 여기서 질문을 좀 짧게 하셔야 됩니다. 30초 이내로 김태년 후보의 답변에 근거해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죠. 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지금 성남 본도심의 전통적인 그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역시 이제 매출 증대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으신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했던 지역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 지원들을 통해서 또 상인들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시청이 이전했던 지역에는 우리 공공의료와 또 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점 시설인 시립의료원이 만들어져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인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정로 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를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어떤 정상적인 상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 30초 질문이 뭐 짧지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덜 쓰신 시간은 그 답변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쓰셨는데 또 김 후보께서 30초 정도를 남겨주셔서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년 후보께서 역시 짧게 염호봉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질문을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확대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역화폐 1천억 시대를 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 2천억 시대를 열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 후보님의 소속 정당의 선대위원장 한 분께서는 이런 지역화폐 지급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던데 염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이 지역화폐의 남발 같은 정책들이 그 운동권식 좌파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상품권의 발행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매출의 증대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고요. 지역 상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그 상가에 접근해서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있는 그 인프라의 확충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이고 교통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전철역 등 그런 그 교통 인프라가 즉각적으로 건설돼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삼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우리 후보께서는 바로 그런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한 정책을 대체 얼마나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성남시에서 추진한 그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그로 인한 그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퍼부어서 그 본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을 수년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수정로 상권의 많은 상인분들은 지금 거의 부도위기다라는 그 아우성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두 후보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염호봉 후보께서 먼저 이제 답변을 하실 테니까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집단 감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정구에서는 은혜강 교회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집단 감염이라는 것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미 집단 감염이 발병됐고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앙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후보자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염호봉 후보 답변 시작해 주시죠. 지금의 경제난이 과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국정조사 차원에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계 모범 국가로다운 그런 그 방역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시 이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 표에 의하면은 지금 중국 및 인접국들이 코로나 발생 현황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에 대한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대만, 베트남, 홍콩 이런 중국의 인접국들을 비교하면 한국이 현저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망자 수가 나타났죠. 이런 것으로 보아가지고 중국을 즉각 입국 금지하지 않은 것이 국정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김태년 후보의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 수정구에도 집단 발병이 있었는데요. 저도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가 발병하면 인근 주민과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추가로 확진자가 다녀가서 휴업을 한 가게에는 역시 또 추가로 100만 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긴급하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골목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등 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직접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이미 1인당 성남사랑 상품권 10만 원, 그리고 경기도도 역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직접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최대한 빨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촉구하고 또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매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답변을 잘 들었고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년 후보께서 염호봉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편적 지원 방안이라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경기를 일으키던 정당입니다. 정부 여당이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야당의 입장도 가담해서 70% 지원 방안을 수립했던 것인데 지난주에는 맹비난을 하다가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보편적 지원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염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지원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지금 국가적 재난은 이건 그 복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일종의 전시 상태죠.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권한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지금 그 금년도 예산이 512조 원 됩니다. 그것을 지금 긴급해서 추가 경정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재원을 조달을 해서 전국적 차원에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 그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그 한계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지 이 재난 기간 동안,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긴급하니 어떤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최대 100만 원 내외까지 지급한다. 이런 것이지 이것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그 총선 공약으로 그것을 제시를 했고요. 이 코로나의 사태로 인한 그 지역 상권의 몰락의 심화, 이 문제를 단순히 상품권 같은 지역적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염호봉 후보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김태년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우리 김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물에서도 그 국정 설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과연 지금의 지역 경제의 침체, 이 문제가 과연 코로나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지역 상권의 침체, 그다음 전국적 경기 침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네, 질문 시간이 추가돼서요.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전 국민을 다 지원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리고 이번 선거 기간에라도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정책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영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자영업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정책 실패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했던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아주 빠르게 온라인 구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그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또 많은 이 자영업들 이게 많은 자영업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들어서서 정말로 많은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도 아주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원 대책들을 발표를 했고 그중에 어떤 정책들은 즉각 효과를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정책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는 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여야가 합심해서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시급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 경제 영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사회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순서에 따라서 김태년 후보가 먼저 하게 돼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공통질문 사회 분야입니다. 과거 난항을 겪었던 본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부동산 시장 호황과 더불어서 살아나면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 자칫 투기 광풍으로 변질할 우려도 큰데 과거 순환정비식 공영 재개발 사업처럼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요?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들의 추진 계획을 모두 받아주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이를 규제할 만한 입법 장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에 대한 답변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년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다만 질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성남은 이미 순환정비식 공영 재개발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도동은 완료를 했고 신흥 2동은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성남시정부에서 2030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고시를 했는데요. 수진 1동과 신흥 1동, 태평 3동과 신흥 3동 네 곳은 순환정비식 공영 재개발을 확정해서 진행한다 하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순환정비식 공영 재개발은 사업성 전제하에 순환 이주단지 확보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정비식 공영 재개발은 세입자와 가옥주가 희망을 할 경우에 이주단지가 제공이 되고 사업비 중에 일부는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세입자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무분별한 전면 재개발은 세입자를 다 쫓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성남형 재개발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성남 특성에 맞는 순환식 공영형 개발 원칙을 고수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염호봉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 부동산 호황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뭐 난개발이라든가 투기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그 전제에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보시면 그 강남 강북 3구 아파트값 변동률 최근 1월부터 3월까지요 변동 추이를 보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강북 지역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다소 소폭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정책의 어떤 그 핫한 이슈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소폭 하락하는 현상으로 보면 결코 그 대전제는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적인 재개발 정책이 재개발 사업이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 이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재개발이지만 순환식 단계적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 수정구의 특이한 좋은 위치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네. 사회 분야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 이렇게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질문을 하시는 순서를 드릴 텐데 먼저 염호봉 후보께서 30초 이내로 김태년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본도심, 특히 우리 수정구에서 태평동을 비롯한 신흥동, 수진동 일대의 전체적인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환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특히 태평 이사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가로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이 태평 이사동에 적합한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출마를 하셔서 우리 수정구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태평 이사동은 원래 LH에서 전면 수용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다만 사업성 부족과 회사 내부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구역 지정을 해소하고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구역만 지정해놓고 아무 개발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노후화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작년에 재개발 구역 지정 과정에서 빠진 것이고요. 현재는 당장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주민 의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삼선하는 동안 재개발 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또 세입자 대책까지 세워가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의 공영 재개발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들이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 공약이 현실성이 있고 영후보 공약에 비해서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지 성명서를 영후보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김태년 후보께서 또 역시 30초 이내로 염 후보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전면 재개발이 단계적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영형 순환식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단계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남은 60, 70%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공영형 재개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세입자에 대한 주거 문제, 이주단지를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원칙적으로 공영 재개발입니다. 과거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LH가 주관하는 공영 재개발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고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상화되면은 당연히 공영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시장 상황으로 그리고 또 수정구의 어떤 입지적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공영 재개발이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요. 태평 이사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를 둬가지고 가로정비 사업으로 하여야 할 정당성, 사업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그 2018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빈집 등 소규모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단지의 재개발 사업 형태로 추진됐는데 서울시만 해도 지금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추가적으로 공급이 된 것이 한 1000호도 되지 않습니다. 한 800~900호 정도 공급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구 일대 본도심의 태평 이사동 등 중심으로 한 수만 평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을 낱개로 쪼개가지고 가로정비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하고요. 도로망 등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는 최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통 질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호봉 후보부터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과 더불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에 필요한 공간은 녹지 공간입니다. 녹지 공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삭막한 도심에서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수정구의 경우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공간 확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녹지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호봉 후보 먼저 발언해 주시죠. 예. 녹지 공간 다 당연히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데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성남시의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그것을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이외에 우리가 녹지를 보존하는 정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정구청 뒤편에 그 소중한 영장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부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공공주택 부지로 건설하려고 고시를 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삼선의 의원이신 김태년 후보께서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 주변 아파트 단지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허파와도 같은 이 녹지 공간을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도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그 위례 지역에서 보면은요, 위례 역사 건설 건너편에 공공주택 부지가 한 3만 공공 청사 부지로서 한 3만 평 이상의 부지가 있는데요. 이곳을 청사 부지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시정부의 계획도 정말 황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발언 마지막 부분이 조금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 경과에서 김태년 후보의 생각을 이번에는 녹지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한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해 주시죠. 우리 수정구는 1인당 공원 면적이 한 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수정구에서 큰 규모의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을 조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의 현실을 봤을 때 녹지 공간과 주차장 확보는 동시에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1공단이 공원이 완성되면 희망대 공원과 합쳐서 약 5만 평의 도심 공원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태평동 탄천 입구에는 약 11,000평 규모의 밀리언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두 군데 모두 지상에는 숲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바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이 공원로 도로에는 나무를 심어서 숲도로를 만들겠다, 친환경 녹색도로 공약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이건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성인 7명의 연간 산소량을 방출해 준다고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그럼 김태년 후보께서 염호봉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30초를 쓰실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을 확충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작 수정구 도심생활권 녹지 공간 확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구나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더구나 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무슨 권한으로 백지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공단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죠. 저는 그것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1공단 부지의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그 공원화 부지 위에 반 정도는 저기 이 단대오거리에 인접해 있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신흥역이고요. 거기가 성남 본도심의 그 전통적인 그 대표 상권 아닙니까? 모란시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 대표 상권인데, 그 부분에다가 대규모의 전면적인 그 공원화라는 것은 사실 그 상권 위축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녹지 공간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또 일정 부분은 거기다가 복합 상가와 하는 어떤 그 테마 단지를 건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녹지 공간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 후보님께 그 위례 같은 경우 지금 위례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광활한 그 위례 스토리 박스 있는 그런 공간에 정말 그 공공청사 구청 같은 그런 정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를 녹지와 결합된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발언을 하시면서 또 질문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하실 시간이 30초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30초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네.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네, 30초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지금 질문으로 쓰십니까?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간 나오나요, 이제? 네, 30초. 네. 예. 그 녹지 공간을 인진적으로 그 토지를 수용을 해서 시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을 확대하는 이런 재정 쏟아붓기식 그런 재정, 파퓰리즘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그만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미래의 그런 공공청사 부지도 그렇게 녹지와 결합된 테마 시설로 만들어야죠. 예. 네, 아까 질문이세요? 유래의 복합 업무지구 2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선 거기는 3만 평이 아니고 10,000평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공청사를 유치하는 부지가 아니고요. 이미 10,000평 중에 2,500평은 스포츠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에 매각이 되어 있고요. 7,500평은 시가 LH로부터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이 편익시설, 문화 등 어떤 여러 가지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박스는 그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화 침해 활동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무 후보께서 그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답변을 여기서 이제 30초 정도 남았으나 여기서 마치시는 것으로 하고요. 공통질문, 사회자가 드린 공통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시간이 될 텐데 두 후보자가 각각 공약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이번에는 3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께서는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과 추가 질문, 그러니까 모두 2번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앞서 해보신 대로 30초를 하시고요. 답변은 또 역시 1분 30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나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또 질문이 만약 없으면 그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염호봉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3분입니다. 그리고 김태년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염 후보님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강남보다 좋은 수정구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50년간 버려진 이 수정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지 저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성남 본시가지 오랜 세월 동안 버림을 받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원리에 따르겠습니다. 2번째로
성남시청이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정치 논리로 이념을 놓고 과잉 이념화된 그런 그 논리로 접근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소유권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재개발을 원한다면 당연히 재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계신 한 60, 70%의 그 세입자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정부가 공공 재원을 활용을 해서 임대 아파트 등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이주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만 정치적인 논리를 그만 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정로 우리 본도심의 상권과 중앙시 단대동 일대 신흥역까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 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그 건배율이라든가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 특례를 저는 더 입법을 개정을 해서 더 완화함으로써 주차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로에 반드시 위례 신사선 연장선인 전철역을 신설함으로써 중앙시장 상권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위례 지역은 지금 사실상 뭐 송파의 언저리냐라는 그런 참 듣기 안 좋은 말씀까지 이렇게 구전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위례 신도시가 뭐 위장 전입해서 아이들 좋은 학군으로 송파니 강남이니 이런 데로 보내는 이런 그 치욕의 세월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례 신사선 바로 내년 즉각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책 논리로 뭔가 계속 지지부진하는 거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의 초중고등학교에 분교를 유치해서 위례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거기에 그 저소득층 청소년들도 성적만 우수하면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사다리를 놓고 교육 특구화로 위례 지역을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태년 후보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미국 분교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법상 성남의 미국 학교의 분교는 외국인 학교만 가능합니다. 내국인은 외국에서 3년을 넘게 살아야만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연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비슷한 학교의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연간 학비가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는데요. 특권 계층을 위한 전형적인 귀족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지원할 돈이 있으면 일반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예. 잠깐 경과했는데요. 네, 그대로 받아주시면. 네, 1분 30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김 후보님께서 특권층을 위한 학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야말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국제학교는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거주 기간이 상당 기간 된 한국인들을 위한 학교로서 좀 학비가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분교를 유치하는 이것은 법률을 개정을 해서 우리 수정구의 위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는 파퓰리즘 정책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 좀 국제학교 그러니까 미국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에 좀 위례 지역에서 다니겠다는데 거기 장학금으로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돈이 없다라고 해서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황당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의 계층의 사대를 놓기 위해서 그 정도의 재정 투자는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그 정도 제공할 우리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답변 그럼 다 하신 것으로 10초 정도 남겨두고요. 이제 추가 질문을 또 한 차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아닙니다. 김태년 후보께서 추가로 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례 신사선 노선 연장 사업은 이미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시절에 국비를 확보해서
정부에서 지금 을지대를 경유해서 광주 삼동까지 가는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모든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하염없이 늦어지게 되는데 지역 발전을 이렇게 늦춰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계속 이어주시겠습니까? 연무부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노선 변경은 지금 그 중원구에 출마하신 두 분의 양당의 후보들께서 계속 노선 변경에 대한 그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그 타당성과 별도로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건설 공사를 즉시 착공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위례의 지역에 계신 분들, 당초, 오랜 세월 전에 분양받고 들어오실 때 교통부담금 형태로 상당한 금액을, 분양할 때 부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했던 위례 신사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매일 타당성 조사니 계획이니 이러면서 세월 질질 끌면서 현재까지도 착공은 뭐 2년 후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2년 후에 가봐야 알겠죠. 그것이 현재까지 오랜 세월 우리 수정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의 책임이고 또 오랫동안 성남시정을 끌고 오신 시장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책임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위례 신사선을 부분 공사라도 위례 신도시역부터 예를 들어서 삼성역까지라도 부분적인 공사라도 즉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노선 변경은 추후에 연구하시죠. 네. 후보자 공약 발표 그리고 그에 따른 상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염호봉 후보께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태년 후보자께서는 3분 동안 사용하셔서 공약을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그 계획들을 실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국정의 큰 그림도 그려봤고 그 이행을 주도하면서 경험과 실력도 쌓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과감하게 우리 성남 살자로 정했습니다. 살고 싶은 성남, 오고 싶은 수정구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 삶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염병 방지와 공공의료기관 강화, 안전한 학교 통학로 조성, 붉은 수돗물 방지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법 등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영세부터 대학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보육과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오고 가기 편리한 성남 수정구를 만들겠습니다. 8호선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고 위례 신사선을 양지동 을지대 역을 신설해서 광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3호선은 수서에서 시흥동과 고등동을 경유해서 판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6대 교통사업을 통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성남 수정구의 주거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대로 조속하게 추진하고 기존 아파트와 빌라의 공공지원 방안도 확대하겠습니다.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남 수정구를 첨단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위례 스마트시티와 비즈밸리, 시흥동의 제2, 제3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첨단 산업벨트를 완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의 정책 공약은 지난 4년간 준비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고 향후 실행 방안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공약 발표 끝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염호봉 후보께서 2번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 후보님께서 국정 설계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정 실패 설계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700조 원에 거의 달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도 1,500조가 훨씬 넘었고요. 과연 이에 대한 나라 빚의 증가, 이렇게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하실 건지요? 가계부채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사안이고, 이래서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국가 부채는 우리 현재 국가 부채는 우리 GDP의 약 40% 이하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 부채의 캡을 45%로 씌우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추진했던 바가 있는데요. 아직은 아주 건전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가 집권하고 나서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혁신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완전히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여쭤보고 많은 토론들을 했는데, 그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실 기업을 인수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경우를 새로 디자인해야 되고, 특히 혁신 분야와 포용 성장 분야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국정을 설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 두 번째 질문을 이어주시죠. 역시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탄핵을 하고서 집권하신 문재인 정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저한테, 제가 민심의 현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탄핵했나? 어처구니가 없다.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영장산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그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염 후보님께서 우리 수정구의 출마를 결정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토지들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포레스티아 옆 뒤편에 있는 그 부지는 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이미 거기는 절반 정도는 사유지이고, 또 이미 거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성남시에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계획도 세웠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지금 주택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포레스티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조망권이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아파트 간의 거리는 80m 이상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이고요. 그 중간에는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주 좋은 숲공원 또는 숲길을 조성을 할 겁니다. 또 그 인근에는 우리 주민들께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생각이고, 또 그 인근의 학교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후보자의 공약을 모두 들었고, 이에 대한 상호 질의 답변까지도 모두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순서 이 토론의 열기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아마 기대가 가장 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토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사회자인 제가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공통 주제가 있으니 그걸 잘 듣고 나서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 운영은 뭐 발언을 하시든 또 중간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얻으시든 아니면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하시든 뭐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 저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분 동안은 그래서 주도권을 가진 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시간을 운영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답변을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결국 답변에서 나타나는데요. 답변을 하실 때 30초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시간 제한을 할 테니까 통제를 하시면서 5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게 진행하실 그 주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국가 전염병 발생 시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 5분을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태년 후보께서 5분간 주도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감염되고 6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만여 명이 감염되고 186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로나19를 막고 있는 의료인 여러분과 방역 관련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불편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선진 시민 의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 중인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작게라도 동참하고자 최대한 아주 조용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의뢰 유세차 소리를 크게 틀곤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번만큼은 로고송도 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더 낮은 자세로 말씀들을 듣고 이 코로나 위기 이 대응 방안들을 찾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경제에 끼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이미 정부는 1차 추경 편성과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지방 정부에서도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우리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고 우리 경기도나 성남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더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소한 것을 트집 잡기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불편해하고 혼란에 빠질 겁니다. 연호봉 질문께 이런 걸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우리 정부의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외신들이 한국을 배우자, 한국이 코로나 지금 대처의 교과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를 배우고 또 협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 정상회담을 지금 청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 장비 지원까지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까 여무보도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또 속한 당도 하여튼 이 기회만 되면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고 폄훼하는
폄훼하는 것으로 아주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기사들 또 외국의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뭐 기사 일부 읽은 것이 있고요. 그러나 뭐 다 모든 기사를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사에 대한 평가는 좀 어렵고요. 단지 그 제 소견으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은 저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미국에서 좀 그 생활한 경험이 상당히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십 년 전에 구축한 의료보험 시스템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그 전염병 진단 같은 걸 할 수 있고. 30초의 답변이어서 제한됐습니다. 그런 것은 있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려고 했더니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왼발이 잘 찼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중국 봉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중국 유입 확진자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확진자 수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유입 확진자 숫자는 유입 확진자 수요. 17명입니다. 17명이고 비율로는 전체 한 0.16% 정도 되는데요. 이 중국 유입을 중국을 봉쇄한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됐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김태년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 진행해 봤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더 많은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염호봉 후보께 이번에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후보께서는 아주 일관되게 현재의 경기 침체, 정말 많은 분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원성의 원인을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정 설계자라고 이렇게 자부하시는 우리 후보께서는 과연 소득 주도 성장이 이 3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이 국가 경제를 완전히 실업률의 증가, 즉 청년들을 파트타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회개한 이름으로 정말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 정책을 가져와서 임금을 강제로 대폭 인상하면 그것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정말 그 황당무계한 논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불장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운동권식 불장난은 이번 4월 15일 날로 종식시켜야지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많은 어르신들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정말 울분을 토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가계부채의 책임도 조금 전에 우리 김 후보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러는데요. 빚내서 집 샀기 때문에 그 부채가 증가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채를 통해서 레버리지 방식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은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든 가게든 부채를 일정 부분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채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는 정말 불덩어리가 됩니다. 결국 문제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소득을 인적으로 끌어올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는 처참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 한계 상황에 몰린 그런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오히려 폐업이 증가하는 이런 그 해괴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이 절벽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정의 설계자라고 자부하시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영호봉 후보께서는 공직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신 분인데요. 공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규칙을 매우 충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주도권 토론이 코로나와 관련한 지금 이 토론인데 지금 자꾸 주제를 벗어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셔서 조금 뭐 불편합니다. 그러나 뭐 그러나 코로나에 관한 주제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의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불평등한 구조다. 이것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경제 기구들, 세계 기구들이 포용적 성장과 관련한 해법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이 포용적 성장에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도 있을 것이고 임금 정책도 있을 것인데요. 이 임금 정책이 지금 현재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의 요인의 절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영호보께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네. 포용적 성장은 그 현금 살포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저는 그 꼴찌 없는 글빵이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성남 본시가지에서 오랫동안 어려운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그런 실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현금 살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두 분의 주도권 토론 각 5분씩 기회를 드렸고 진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드린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 또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청해 듣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후보자당 2분씩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진행 순서에 따라서 순서는 염호봉 후보 먼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저는 이번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특히 그 수정로 도로변에서 일하시는 노점을 하시는 그 어르신들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봉이 아저씨라는 별명입니다. 흑수저 오봉이 아저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운동권 정치인들이 지금 청와대와 이 정부 여당을 장악을 해서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 해서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동함으로써 표몰이를 해가지고 사실 뭐 탈핵도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고요. 지금 이 집권 여당의 행태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패륜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운동권 그 실세 정치인들이 반미를 외치면서 사실은 자기 자녀를 그 엄청난 학비가 드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위선 아닙니까? 이제 저는 미래통합당이 그 우리 수정구에서 오랫동안 어려운 분들이 화풀이식 투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분들 보살피지 못했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꼴찌 없는 글바이라는 형태로 어려운 분들과 10년이 넘게 이 성남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이제 지역 이런 걸 가지고서 표를 몰아주는 정치 이제 이번 선거로 끝장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가 왜 강남의 변두리여야 됩니까? 수정구는 강남 못지않은 최고의 따뜻한 보금자리, 최상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염호봉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호봉 후보의 마무리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태년 후보 2분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 주민들께 드렸던 약속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성남 수정구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는 저 김태년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을 맡아서 국정을 설계하고 또 그 이행을 주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보다는 더 유능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코로나19 대처에 있어서 또 극복에 있어서 교과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보다는 훨씬 더 잘 대처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잘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집권당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뭉쳐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주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격려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빠르게 극복하고 우리 민생경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태년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의 마무리 연설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또 정책을 잘 비교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후보자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방송 광고가 이어지는 뒤에 공직선거법에 근거해서 후보자 방송 연설회를 진행하겠습니다.